안녕하십니까. 2021년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 사회복지조사론 최종 모의고사 해설 들어갑니다. 이번 사회복지조사론은 좀 쉽게 냈습니다. 제가 예상 문제를 쉽게 낸 이유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조사 방법론을 계속해서 제가 질문 게시판에 들어가서 질문을 보고 또는 오프라인에서 공부하신 분들 그분들의 어떤 상담을 하고 할 때마다 조사 방법론이 많이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을 공부하실 수 있게 좀 쉽게 구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쉽게 구성했다. 두 번째 이유는 사기 진작입니다. 너무 어렵게 내면 이제 이게 뭐냐 하면서 포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쉽게 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개념을 잡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니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는 많이 풀지는 마세요. 조사 방법론에 최근에 3년 정도치 75문제가 되겠죠?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고 특히 개념 위주로 정리를 하고 시험장 가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13문제 26번에서 38번 문제까지입니다. 공공부조를 받고 있는 모자가정 여성 5명을 대상으로 직장 체험의 효과를 조사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소수인원입니다. 5명밖에 안 돼요. 그렇죠? 모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공공부조를 받고 있는 모자 가정에 있는 어머니, 여성이죠. 직장 체험 효과는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면 무슨 에러냐, 무슨 오류냐라고 했어요. 쉽죠? 과도한 일반화입니다. 소수의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무턱대고 결론을 내는 것을 우리가 바로 과도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합니다. 과도한 일반화의 오류. 답은 5번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여기에서 이것만 맞추고 끝내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 다른 것들도 개념을 잡아가는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첫 번째 생태학적 오류가 있어요. 생태학적 오류는 집단을 분석했어요. 그것을 개인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집단 분석 결과를 개인에게 적용하였을 때의 오류를 생태학적 오류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지역구를 조사했는데 그 결과를 노인도 그럴 거다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바로 생태학적 오류라고 합니다. 지역구는 집단이잖아요. 여기는 개인이잖아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체계적 오류입니다. 요 두 녀석 2번과 3번은 측정의 오류라고 합니다. 측정 오류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설문지를 가지고 측정을 하잖아요. 측정을 할 때 일정한 경향이 나타나면 우리가 이걸 편향이라고도 하거든요. 편향으로 나타나면 체계적 오류가 됩니다. 보통이다에 다 체크한다든지 매우 그렇다에 체크한다든지 매우 그렇지 않다에 체크한다 이런 것들을 체계적 오류라고 합니다. 그러면 비체계적 오류는 무작위적 오류라고 합니다. 무작위적 오류 동의어인데요. 여기는 일정한 경향이 없는 겁니다. 일정치 않은 거죠. 일정치 않은 상태의 오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오류냐? 다른 사람하고 다 틀리게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주 속된 말로 다 찍은 겁니다. 잘 읽고 체킹한 게 아니라 그냥 환경상 문제, 촉도상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그냥 대충 찍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비체계적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정치 않은 상태가 나타나는 것이고 여기는 일정한 경향이 나타나는 겁니다. 좀 깊이 들어갑니다. 체계적 오류는 타당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비체계적 오류는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표집 오류입니다. 이걸 우리가 샘플링 에러라고 해서 표본 오차라고 하는 거죠. 표집 오류가 영어로 하면은 샘플링 에러예요. 샘플링 에러가 바로 여기 표본 오차라고 하는 겁니다. 동의어. 자, 표본 오차는 표본 조사에서 낸 통계치와 그 다음에 이것을 추정하는 모수의 차이입니다. 통계치와 모수의 차이. 이것을 우리가 표본 오차라 한다.
개념 잡았네요. 5개나 이렇게 해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됐습니다. 26번의 답은 5번으로 간단하게 알 수 있지만 나머지 개념 잘 잡아 놓으시고 들어주세요. 27번 들어갑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금방 할 수 있는 건데 과학적 조사에 일반적인 단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단계를 물어보고 있어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문제를 제기하는 문제 설정입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문제를 제기했으면 선행 연구를 쭉 검토해서 가설을 설정합니다. 조사 설계하는 게 아니라 가설을 설정합니다. 가설을 설정하고 나서 전반적인 틀을 잡는 디자인을 합니다. 조사 설계를 하고 자료 수집을 하고 자료 분석을 하고 보고서를 쓰는 4번이 답이 됩니다. 앞에 있는 이 부분 가설 설정과 조사 설계 이 부분을 잘 기억하세요. 가설 설정이 1번이고 조사 설계가 뒤에 한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답은 4번입니다. 28번 문제 연구의 유형이 쭉 깔렸습니다. 개념 문제인데요. 탐색적 조사, 기술적 조사, 설명적 조사, 종단적 조사, 양적 조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탐색적 조사는 우리가 좀 더 정확한 조사로 인해 연구 문제를 형성하거나 가설을 개발하는 것에 예비조사 성격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일명 파일럿 스터디라고 합니다. 파일럿 조사라고도 해요. 이 파일럿 조사, 탐색적 조사는 연구 문제를 형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명 형성적 조사라고도 하고요. 형성적 조사라고도 하고 파일럿 조사라고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연구 문제를 형성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시죠? 문헌 조사입니다. 문헌을 찾잖아요. 그래서 문헌 조사 등이 탐색적 조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정리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자, 기술적 조사 들어갑니다. 발생 빈도 비율 이건 참고하셔도 되고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상관관계, 변수 간의 상관관계, 이 녀석과 이 녀석은 관련성이 있어. 이런 것들, 이런 상관관계를 검토할 때 우리가 디스크립티브 스터디라고 해서 기술적 조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발생의 빈도나 비율 이런 것들도 파악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노인 인구 비율, 아동 인구 비율 이런 것들을 디스크립션, 기술하는 것이죠. 설명적 조사는 왜라고 하는 것을 파악해서 이게 중요한 거죠. 인과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조사다. 조사 방법론에서 설명적 조사, 설명이라는 단어 나오면 인과관계예요. 공식처럼 외우시면 돼요. 자, 설명 나오면 뭐라고요? 설명 나오면 뭐라고요? 인과관계 이렇게 하면 되고요. 기술이 나왔잖아, 아까 위에. 기술 나오면 뭐라고요? 네, 상관관계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 공식처럼 정리하세요. 자, 종단적 조사입니다. 일정한 시점에 하는 거 아니죠. 종단 조사는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거예요. 다수의 분석 단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거. 일정한 시점에 다수하면 횡단 조사가 되죠. 횡단 조사는 일정한 시점에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횡단 조사가 됩니다. 자, 종단 조사 롱지튜디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롱지튜디널은 장기간에 걸쳐 이 말이에요. 자, 탈락. 양적 조사는 선이론 후조사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연역법을 쓴다는 거예요. 연역법. 자, 연역법이 앞에 선행 연구가 선행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설 검증해서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론 후조사의 방법을 활용하는 건데 이 양적 조사가 연역법을 쓰는 거죠. 그러면 양적 조사 반대편에 질적 조사가 있어요. 양적 조사는 연역법을 쓴다. 양적 조사는 연역법을 쓴다. 여기는 뭐예요? 귀납법을 쓰는 거예요. 이게 뭐였죠? 선, 먼저 선자예요. 이론, 후, 조사예요. 그럼 이건 뭐겠어요? 선, 조사, 후, 이론이 돼요. 이렇게 알아두시는 센스 필요합니다. 답은 4번입니다. 29번 문제 들어갈게요. 29번은 예전에 기출 복원된 문제인데 1급 어렵지 않아요. 종단 연구 사례인데요. 옳지 않은 것. 종단 연구는 장기간에 걸쳐서 한다 그랬잖아요.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이 아주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친 거예요. 민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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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 성장사, 변천사는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역사적인 측면을 보는 거잖아요. 역사적인 측면을 보는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래서 연도별 신입생 가정환경, 보건복지백서 비교 상당히 이거는 장기간에 걸쳐서 연도별로 했으니까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거고, 쌍둥이 성장사, 직종별 고용 규모 변천사, 이것도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거죠. 자, 눈치챘죠? 동일 시점이라고 그랬어요. 동일 시점이니까 이거는 횡단이 되는 거예요. 동일 시점, 같은 시점이니까 이거는 일정한 시점이라 말할 수 있어요. 두 지역 문화 비교 연구, 답은 3번입니다. 동일 시점은 횡단 조사가 됩니다. 연도별이라든지 어떤 역사적인 측면이 나오면 종단 조사, 장기간에 걸친 조사가 된다.